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연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순간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뜨겁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차갑게 얼어붙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관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그 뿌리와 동기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사랑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사랑과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연인이 당신을 밀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조종하기 위한 전략일까요? 지금부터 그 미묘하고도 결정적인 차이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유형의 관계는 모두 매우 강렬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느낌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특정 대상에게 강하게 몰두하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격렬한 감정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수진 씨와 민준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9살의 수진 씨는 민준 씨를 만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수진 씨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였고 밤늦도록 깊은 감정적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가 자신의 소울메이트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곧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민준 씨의 메시지에 조금이라도 늦게 답하면 민준 씨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즉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과 가깝습니다. 반면 어떤 날은 민준 씨가 갑자기 수진 씨를 밀어내거나 아무런 설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모습과 유사하죠. 민준 씨는 수진 씨를 향해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라며 극단적으로 이상화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너 같은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어 라며 가차없이 평가절하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의 파도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두 유형 모두 상대를 이상화했다가 평가절하하는 밀고 당기기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 동기는 감정적 연결에 대한 갈망과 유기에 대한 공포인 반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핵심 동기는 자신의 우월감을 지키기 위한 통제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감정은 매우 강렬하지만 그 감정 자체는 진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상대와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 내면에는 너는 부족해, 결국 저 사람도 널 떠날 거야, 너는 버림받을 운명이야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이 내면의 비판자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극대화시키고 결국 관계를 스스로 망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상대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언젠가 닥쳐올 상실의 고통이 너무 두려워 상대를 먼저 밀어내거나 시험하는 것이죠. 반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감정은 상대를 통제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한 전략적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들 내면 깊은 곳에는 사실 열등감, 수치심, 죄책감과 같은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연약한 내면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완벽하고 우월한 모습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으려 하죠. 그들이 보이는 사랑과 애정 표현은 상대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한 러브 바밍일 수 있습니다. 마치 거미가 아름다운 꽃처럼 위장한 거미줄로 곤충을 유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상대가 거미줄에 걸려들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상대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부수적인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의 반응을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만약 수진 씨가 민준 씨에게 우리 헤어지자고 말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민준 씨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라면 그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울고 사과하고 제발 곁에 있어 달라며 절박하게 매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공포가 그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이라면 그는 오히려 무관심한 척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자신에게 다시 매달리도록 교묘하게 조종하려 들겠죠. 예를 들어, 그래, 떠나고 싶으면 떠나. 마침 너랑 가려고 멋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너한테 청혼할 생각까지 했는데 역시 넌 좋은 걸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 넌 평생 모를 거야. 와 같은 말로 수진 씨에게 죄책감과 혼란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수진 씨가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시도한다고 해봅시다.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민준 씨는 이 대화 자체를 나를 떠나려는 신호로 해석하고 극심한 위기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버릴 거지? 나는 이제 끝이야. 난 혼자 죽게 될 거야 라며 흐느끼고 문제의 본질보다는 자신의 감정적 고통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반면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의 민준 씨는 수진 씨의 걱정을 일축하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넌 너무 예민해. 그건 다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일 뿐이야. 내가 항상 그런 식이니까 지난 연애들도 다 망친 거라고. 넌 사랑하는 법을 몰라. 내가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또 도망가는구나. 이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황의 주도권을 쥐려고 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결국 BPD의 밀고 당기기 역학과 NPD의 이상화 평가 결합핵이 사이클로 나타납니다. BPD를 가진 사람은 사랑을 간절히 원하지만 동시에 사랑이 주는 친밀감을 두려워합니다. 상대가 다가오면 버림받을까 두려워 밀어내고 상대가 멀어지면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다시 끌어당기는 고통스러운 줄다리기를 반복합니다. NPD를 가진 사람의 사이클은 더 일방적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를 완벽한 존재로 이상화하며 모든 것을 바칠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자신의 완벽한 환상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자신에게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평가절하하고 결국 헌신짝처럼 폐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새로운 대상을 찾아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하죠. 때로는 폐기했던 상대를 다시 찾아와 러브 바밍을 시도하며 사이클을 재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보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의사소통과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어떤 대화도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내면에서는 버림받을 거야 라는 경고음이 너무 크게 울려서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이 평온하고 안정적일 때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심해질 것 같으면 서로 잠시 시간을 갖기로 미리 약속하는 타임아웃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타임아웃은 곧 유기의 신호로 느껴질 수 있어 극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 돼, 가지마, 라며 당신을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어렵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의 방식은 단순히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은 내면의 상처와 고통에서 비롯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관계 속에 있든 당신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믿고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용감한 행동.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연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순간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뜨겁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차갑게 얼어붙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관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그 뿌리와 동기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사랑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사랑과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연인이 당신을 밀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조종하기 위한 전략일까요? 지금부터 그 미묘하고도 결정적인 차이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유형의 관계는 모두 매우 강렬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느낌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특정 대상에게 강하게 몰두하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격렬한 감정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수진 씨와 민준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9살의 수진 씨는 민준 씨를 만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수진 씨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였고 밤늦도록 깊은 감정적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가 자신의 소울메이트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곧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민준 씨의 메시지에 조금이라도 늦게 답하면 민준 씨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즉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과 가깝습니다. 반면 어떤 날은 민준 씨가 갑자기 수진 씨를 밀어내거나 아무런 설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모습과 유사하죠. 민준 씨는 수진 씨를 향해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라며 극단적으로 이상화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너 같은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어 라며 가차없이 평가절하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의 파도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두 유형 모두 상대를 이상화했다가 평가절하하는 밀고 당기기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 동기는 감정적 연결에 대한 갈망과 유기에 대한 공포인 반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핵심 동기는 자신의 우월감을 지키기 위한 통제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감정은 매우 강렬하지만 그 감정 자체는 진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상대와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 내면에는 너는 부족해, 결국 저 사람도 널 떠날 거야, 너는 버림받을 운명이야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이 내면의 비판자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극대화시키고 결국 관계를 스스로 망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상대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언젠가 닥쳐올 상실의 고통이 너무 두려워 상대를 먼저 밀어내거나 시험하는 것이죠. 반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감정은 상대를 통제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한 전략적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들 내면 깊은 곳에는 사실 열등감, 수치심, 죄책감과 같은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연약한 내면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완벽하고 우월한 모습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으려 하죠. 그들이 보이는 사랑과 애정 표현은 상대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한 러브 바밍일 수 있습니다. 마치 거미가 아름다운 꽃처럼 위장한 거미줄로 곤충을 유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상대가 거미줄에 걸려들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상대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부수적인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의 반응을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만약 수진 씨가 민준 씨에게 우리 헤어지자고 말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민준 씨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라면 그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울고 사과하고 제발 곁에 있어 달라며 절박하게 매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공포가 그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이라면 그는 오히려 무관심한 척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자신에게 다시 매달리도록 교묘하게 조종하려 들겠죠. 예를 들어, 그래, 떠나고 싶으면 떠나. 마침 너랑 가려고 멋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너한테 청혼할 생각까지 했는데, 역시 넌 좋은 걸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 넌 평생 모를 거야. 와 같은 말로 수진 씨에게 죄책감과 혼란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수진 씨가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시도한다고 해봅시다.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민준 씨는 이 대화 자체를 나를 떠나려는 신호로 해석하고 극심한 위기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버릴 거지? 나는 이제 끝이야. 난 혼자 죽게 될 거야 라며 흐느끼고 문제의 본질보다는 자신의 감정적 고통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반면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의 민준 씨는 수진 씨의 걱정을 일축하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넌 너무 예민해. 그건 다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일 뿐이야.
내가 항상 그런 식이니까 지난 연애들도 다 망친 거라고. 넌 사랑하는 법을 몰라. 내가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또 도망가는구나. 이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황의 주도권을 쥐려고 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결국 BPD의 밀고 당기기 역학과 NPD의 이상화 평가 결합핵이 사이클로 나타납니다. BPD를 가진 사람은 사랑을 간절히 원하지만 동시에 사랑이 주는 친밀감을 두려워합니다. 상대가 다가오면 버림받을까 두려워 밀어내고 상대가 멀어지면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다시 끌어당기는 고통스러운 줄다리기를 반복합니다. NPD를 가진 사람의 사이클은 더 일방적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를 완벽한 존재로 이상화하며 모든 것을 바칠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자신의 완벽한 환상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자신에게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평가절하하고 결국 헌신짝처럼 폐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새로운 대상을 찾아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하죠. 때로는 폐기했던 상대를 다시 찾아와 러브바밍을 시도하며 사이클을 재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보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의사소통과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어떤 대화도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내면에서는 버림받을 거야 라는 경고음이 너무 크게 울려서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이 평온하고 안정적일 때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심해질 것 같으면 서로 잠시 시간을 갖기로 미리 약속하는 타임아웃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타임아웃은 곧 유기의 신호로 느껴질 수 있어 극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 돼, 가지마, 라며 당신을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어렵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의 방식은 단순히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은 내면의 상처와 고통에서 비롯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관계 속에 있든 당신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믿고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용감한 행동.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연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순간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뜨겁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차갑게 얼어붙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관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그 뿌리와 동기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사랑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사랑과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연인이 당신을 밀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조종하기 위한 전략일까요? 지금부터 그 미묘하고도 결정적인 차이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유형의 관계는 모두 매우 강렬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느낌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특정 대상에게 강하게 몰두하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격렬한 감정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수진 씨와 민준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9살의 수진 씨는 민준 씨를 만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수진 씨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였고 밤늦도록 깊은 감정적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가 자신의 소울메이트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곧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민준 씨의 메시지에 조금이라도 늦게 답하면 민준 씨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즉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과 가깝습니다. 반면 어떤 날은 민준 씨가 갑자기 수진 씨를 밀어내거나 아무런 설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모습과 유사하죠. 민준 씨는 수진 씨를 향해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라며 극단적으로 이상화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너 같은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어 라며 가차없이 평가절하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의 파도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두 유형 모두 상대를 이상화했다가 평가절하하는 밀고 당기기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 동기는 감정적 연결에 대한 갈망과 유기에 대한 공포인 반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핵심 동기는 자신의 우월감을 지키기 위한 통제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감정은 매우 강렬하지만 그 감정 자체는 진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상대와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 내면에는 너는 부족해, 결국 저 사람도 널 떠날 거야, 너는 버림받을 운명이야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이 내면의 비판자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극대화시키고 결국 관계를 스스로 망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상대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언젠가 닥쳐올 상실의 고통이 너무 두려워 상대를 먼저 밀어내거나 시험하는 것이죠. 반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감정은 상대를 통제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한 전략적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들 내면 깊은 곳에는 사실 열등감, 수치심, 죄책감과 같은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연약한 내면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완벽하고 우월한 모습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으려 하죠. 그들이 보이는 사랑과 애정 표현은 상대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한 러브 바밍일 수 있습니다. 마치 거미가 아름다운 꽃처럼 위장한 거미줄로 곤충을 유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상대가 거미줄에 걸려들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상대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부수적인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의 반응을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만약 수진 씨가 민준 씨에게 우리 헤어지자고 말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민준 씨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라면
그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울고 사과하고 제발 곁에 있어 달라며 절박하게 매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공포가 그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이라면 그는 오히려 무관심한 척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자신에게 다시 매달리도록 교묘하게 조종하려 들겠죠. 예를 들어, 그래, 떠나고 싶으면 떠나. 마침 너랑 가려고 멋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너한테 청혼할 생각까지 했는데, 역시 넌 좋은 걸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 넌 평생 모를 거야. 와 같은 말로 수진 씨에게 죄책감과 혼란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수진 씨가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시도한다고 해봅시다.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민준 씨는 이 대화 자체를 나를 떠나려는 신호로 해석하고 극심한 위기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버릴 거지? 나는 이제 끝이야. 난 혼자 죽게 될 거야 라며 흐느끼고 문제의 본질보다는 자신의 감정적 고통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반면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의 민준 씨는 수진 씨의 걱정을 일축하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넌 너무 예민해. 그건 다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일 뿐이야. 내가 항상 그런 식이니까 지난 연애들도 다 망친 거라고. 넌 사랑하는 법을 몰라. 내가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또 도망가는구나. 이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황의 주도권을 쥐려고 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결국 BPD의 밀고 당기기 역학과 NPD의 이상화 평가 결합핵이 사이클로 나타납니다. BPD를 가진 사람은 사랑을 간절히 원하지만 동시에 사랑이 주는 친밀감을 두려워합니다. 상대가 다가오면 버림받을까 두려워 밀어내고 상대가 멀어지면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다시 끌어당기는 고통스러운 줄다리기를 반복합니다. NPD를 가진 사람의 사이클은 더 일방적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를 완벽한 존재로 이상화하며 모든 것을 바칠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자신의 완벽한 환상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자신에게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평가절하하고 결국 헌신짝처럼 폐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새로운 대상을 찾아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하죠. 때로는 폐기했던 상대를 다시 찾아와 러브바밍을 시도하며 사이클을 재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보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의사소통과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어떤 대화도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내면에서는 버림받을 거야. 라는 경고음이 너무 크게 울려서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이 평온하고 안정적일 때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심해질 것 같으면 서로 잠시 시간을 갖기로 미리 약속하는 타임아웃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타임아웃은 곧 유기의 신호로 느껴질 수 있어 극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 돼, 가지마, 라며 당신을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어렵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의 방식은 단순히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은 내면의 상처와 고통에서 비롯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관계 속에 있든 당신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믿고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용감한 행동.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연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순간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뜨겁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차갑게 얼어붙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관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그 뿌리와 동기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사랑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사랑과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연인이 당신을 밀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조종하기 위한 전략일까요? 지금부터 그 미묘하고도 결정적인 차이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유형의 관계는 모두 매우 강렬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느낌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특정 대상에게 강하게 몰두하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격렬한 감정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수진 씨와 민준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9살의 수진 씨는 민준 씨를 만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수진 씨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였고 밤늦도록 깊은 감정적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가 자신의 소울메이트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곧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민준 씨의 메시지에 조금이라도 늦게 답하면 민준 씨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즉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과 가깝습니다. 반면 어떤 날은 민준 씨가 갑자기 수진 씨를 밀어내거나 아무런 설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모습과 유사하죠. 민준 씨는 수진 씨를 향해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라며 극단적으로 이상화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너 같은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어 라며 가차없이 평가절하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의 파도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두 유형 모두 상대를 이상화했다가 평가절하하는 밀고 당기기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 동기는 감정적 연결에 대한 갈망과 유기에 대한 공포인 반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핵심 동기는 자신의 우월감을 지키기 위한 통제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감정은 매우 강렬하지만 그 감정 자체는 진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상대와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 내면에는 너는 부족해, 결국 저 사람도 널 떠날 거야, 너는 버림받을 운명이야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이 내면의 비판자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극대화시키고
결국 관계를 스스로 망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상대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언젠가 닥쳐올 상실의 고통이 너무 두려워 상대를 먼저 밀어내거나 시험하는 것이죠. 반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감정은 상대를 통제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한 전략적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들 내면 깊은 곳에는 사실 열등감, 수치심, 죄책감과 같은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연약한 내면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완벽하고 우월한 모습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으려 하죠. 그들이 보이는 사랑과 애정 표현은 상대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한 러브 바밍일 수 있습니다. 마치 거미가 아름다운 꽃처럼 위장한 거미줄로 곤충을 유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상대가 거미줄에 걸려들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상대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부수적인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의 반응을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만약 수진 씨가 민준 씨에게 우리 헤어지자고 말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민준 씨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라면 그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울고 사과하고 제발 곁에 있어 달라며 절박하게 매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공포가 그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이라면 그는 오히려 무관심한 척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자신에게 다시 매달리도록 교묘하게 조종하려 들겠죠. 예를 들어, 그래, 떠나고 싶으면 떠나. 마침 너랑 가려고 멋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너한테 청혼할 생각까지 했는데, 역시 넌 좋은 걸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 넌 평생 모를 거야. 와 같은 말로 수진 씨에게 죄책감과 혼란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수진 씨가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시도한다고 해봅시다.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민준 씨는 이 대화 자체를 나를 떠나려는 신호로 해석하고 극심한 위기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버릴 거지? 나는 이제 끝이야. 난 혼자 죽게 될 거야 라며 흐느끼고 문제의 본질보다는 자신의 감정적 고통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반면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의 민준 씨는 수진 씨의 걱정을 일축하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넌 너무 예민해. 그건 다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일 뿐이야. 내가 항상 그런 식이니까 지난 연애들도 다 망친 거라고. 넌 사랑하는 법을 몰라. 내가 가르쳐주려고 했는데 또 도망가는구나. 이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황의 주도권을 쥐려고 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결국 BPD의 밀고 당기기 역학과 NPD의 이상화 평가 결합하기 사이클로 나타납니다. BPD를 가진 사람은 사랑을 간절히 원하지만 동시에 사랑이 주는 친밀감을 두려워합니다. 상대가 다가오면 버림받을까 두려워 밀어내고 상대가 멀어지면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다시 끌어당기는 고통스러운 줄다리기를 반복합니다. NPD를 가진 사람의 사이클은 더 일방적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를 완벽한 존재로 이상화하며 모든 것을 바칠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자신의 완벽한 환상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자신에게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평가절하하고 결국 헌신짝처럼 폐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새로운 대상을 찾아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하죠. 때로는 폐기했던 상대를 다시 찾아와 러브 바밍을 시도하며
사이클을 재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보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의사소통과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어떤 대화도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내면에서는 버림받을 거야 라는 경고음이 너무 크게 울려서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이 평온하고 안정적일 때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심해질 것 같으면 서로 잠시 시간을 갖기로 미리 약속하는 타임아웃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타임아웃은 곧 유기의 신호로 느껴질 수 있어 극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 돼, 가지마, 라며 당신을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어렵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의 방식은 단순히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은 내면의 상처와 고통에서 비롯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관계 속에 있든 당신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믿고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용감한 행동.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연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순간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뜨겁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차갑게 얼어붙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관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그 뿌리와 동기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사랑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사랑과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연인이 당신을 밀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조종하기 위한 전략일까요? 지금부터 그 미묘하고도 결정적인 차이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유형의 관계는 모두 매우 강렬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느낌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특정 대상에게 강하게 몰두하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격렬한 감정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수진 씨와 민준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9살의 수진 씨는 민준 씨를 만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수진 씨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였고 밤늦도록 깊은 감정적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가 자신의 소울메이트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곧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민준 씨의 메시지에 조금이라도 늦게 답하면 민준 씨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즉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과 가깝습니다.
반면 어떤 날은 민준 씨가 갑자기 수진 씨를 밀어내거나 아무런 설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모습과 유사하죠. 민준 씨는 수진 씨를 향해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라며 극단적으로 이상화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너 같은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어라며 가차없이 평가절하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의 파도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두 유형 모두 상대를 이상화했다가 평가절하하는 밀고 당기기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 동기는 감정적 연결에 대한 갈망과 유기에 대한 공포인 반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핵심 동기는 자신의 우월감을 지키기 위한 통제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감정은 매우 강렬하지만 그 감정 자체는 진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상대와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 내면에는 너는 부족해, 결국 저 사람도 널 떠날 거야, 너는 버림받을 운명이야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이 내면의 비판자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극대화시키고 결국 관계를 스스로 망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상대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언젠가 닥쳐올 상실의 고통이 너무 두려워 상대를 먼저 밀어내거나 시험하는 것이죠. 반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감정은 상대를 통제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한 전략적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들 내면 깊은 곳에는 사실 열등감, 수치심, 죄책감과 같은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연약한 내면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완벽하고 우월한 모습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으려 하죠. 그들이 보이는 사랑과 애정 표현은 상대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한 러브 바밍일 수 있습니다. 마치 거미가 아름다운 꽃처럼 위장한 거미줄로 곤충을 유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상대가 거미줄에 걸려들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상대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부수적인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의 반응을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만약 수진 씨가 민준 씨에게 우리 헤어지자고 말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민준 씨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라면 그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울고 사과하고 제발 곁에 있어 달라며 절박하게 매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공포가 그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이라면 그는 오히려 무관심한 척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자신에게 다시 매달리도록 교묘하게 조종하려 들겠죠. 예를 들어, 그래, 떠나고 싶으면 떠나. 마침 너랑 가려고 멋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너한테 청혼할 생각까지 했는데, 역시 넌 좋은 걸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 넌 평생 모를 거야. 와 같은 말로 수진 씨에게 죄책감과 혼란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수진 씨가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시도한다고 해봅시다.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민준 씨는 이 대화 자체를 나를 떠나려는 신호로 해석하고 극심한 위기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버릴 거지? 나는 이제 끝이야. 난 혼자 죽게 될 거야 라며 흐느끼고 문제의 본질보다는 자신의 감정적 고통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반면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의 민준 씨는 수진 씨의 걱정을 일축하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넌 너무 예민해. 그건 다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일 뿐이야. 내가 항상 그런 식이니까 지난 연애들도 다 망친 거라고. 넌 사랑하는 법을 몰라. 내가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또 도망가는구나. 이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황의 주도권을 쥐려고 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결국 BPD의 밀고 당기기 역학과 NPD의 이상화 평가 결합핵이 사이클로 나타납니다. BPD를 가진 사람은 사랑을 간절히 원하지만 동시에 사랑이 주는 친밀감을 두려워합니다. 상대가 다가오면 버림받을까 두려워 밀어내고 상대가 멀어지면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다시 끌어당기는 고통스러운 줄다리기를 반복합니다. NPD를 가진 사람의 사이클은 더 일방적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를 완벽한 존재로 이상화하며 모든 것을 바칠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자신의 완벽한 환상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자신에게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평가절하하고 결국 헌신짝처럼 폐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새로운 대상을 찾아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하죠. 때로는 폐기했던 상대를 다시 찾아와 러브바밍을 시도하며 사이클을 재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보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의사소통과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어떤 대화도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내면에서는 버림받을 거야 라는 경고음이 너무 크게 울려서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이 평온하고 안정적일 때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심해질 것 같으면 서로 잠시 시간을 갖기로 미리 약속하는 타임아웃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타임아웃은 곧 유기의 신호로 느껴질 수 있어 극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 돼, 가지마, 라며 당신을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어렵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의 방식은 단순히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은 내면의 상처와 고통에서 비롯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관계 속에 있든 당신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믿고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용감한 행동.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연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순간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뜨겁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차갑게 얼어붙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관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그 뿌리와 동기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사랑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사랑과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연인이 당신을 밀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조종하기 위한 전략일까요? 지금부터 그 미묘하고도 결정적인 차이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유형의 관계는 모두